네, 대형 민간 위탁 기관 위주로 지원되고 있는 취성패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하는 게 지금 훈련 비용과 관련된 민간에서의 잘못 활용되고 있는 문제, 그다음에 급작히 증폭시키면서 문제가 되는 NCS와 관련된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 취업 성공 패키지 이것도 사실은 국가가 해야 되는 사업인데 전달 체계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요. 그게 아니라 이것도 이제 민간 위탁 기관에다가 맡기고 있는 상황인데 노동부가 대체적으로 민간에다가 너무 많은 것을 특히나 고용, 직업훈련 이런 거는 너무 많은 것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민간 위탁 기관이라고 하는 게 질적 재고가 되는 기관이면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 취성패의 경우에도 아예 취성패를 하려고 만들어진 곳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아니면 먹고 살기도 어려운, 그러니까 노동부가 하는 사업만 가지고 오로지 먹고 사는, 그러면 여기에 이 민간 위탁 기관의 위탁 그 안에 속해 있어서 있는 노동자들의 그 급여 수준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괜찮으냐 하면 아니에요. 이분들이 1년을 겨우 평균 근속 연수가 1년을 겨우 넘기고 20개월이 넘어가지 않는 그 정도밖에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안 되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좀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2010년부터 해서 2018년까지 취업 성공 패키지 민간 위탁 사업비 예산을 비교합니다. 쭉 처음 32억 정도에서 시작되다가 2015년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 예산을 좀 대폭 늘려라라고 해서 사실 박근혜 정부 때 대폭적으로 늘어난 것이 많습니다. 뭐 당연히 예산이 늘어나니까 민간 위탁 사업비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30% 수준으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취성패 위탁 기관 중에 상위 7개소가 그러면 이 민간 위탁 예산 중에서 얼마를 차지하는지를 보면 다 알죠. 인지니어스 커리어넷, 스텝스, 인덱스 인크루트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 회사들 7개가 차지하는 것이 2013년은 한 27% 정도 되고요. 2017년에 들어서는 34%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요 7개소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당 업계에서는 사실은 이게 들어가기도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 7개소가 어떤 식으로 이걸 계속 유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한테 제보 온 거는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어디에서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청년 구직자한테, 어딘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한테 취성패 참여하라고 권유를 받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해 올해부터는 이제 청년 구직 촉진 수당도 지원이 되고 하니까요. 검색해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해본 사람 있나라고 누가 물었는데, 이것이 왜 이게 가능하냐면 이 해당 기관, 취성패 위탁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사람들을 모집해야 되는데 모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민간 채용 사이트에 기업 회원으로 돈을 내고 가입을 해서 거기에 있는 구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집한 정보에다가 이제 전화 활용, 그러니까 일종의 영업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오래된, 이 업계에서는 이미 관행적으로 다 알고 있는 오래된 실태이기도 합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저런 식으로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게 저는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정 기관에 대해서 지난해 세부 사업 실적이나 사업 계획을 보면 이 배정 인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고용지원센터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배정 인원, 목표 할당하듯이 목표 할당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게 얼마인데 그건 다 못 해내고 자체적으로 모집한 게 예를 들어서 배정 인원이 한 11,000명이었는데 6,548명, 실질적으로 취창업 인원은 5,667명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올해 계획도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정을 강제적으로 그냥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목표를 좀 할당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이 취성패 위탁 기관 상위 7개소 아까 보셨습니다만 실제로 많이 가져가는 인지니어스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는 139억, 2017년은 110억, 2013년 이후 한 400, 거의 500억 가까이를 민간 위탁 비용을 했는데 이분들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 급여를 보면 그냥 최저임금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많이 받아서 그러겠습니다만 최고 급여와 이 최소 급여의 격차를 보면 이것도 상당히 좀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취성패라고 하는 것이 위탁 기관은 배를 불리기는 하는데 그것이 위탁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상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취성패 관련해서 한번 쭉 스크리닝을 해보시면 상담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상담사가 뭐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성의가 없고 어떻게 하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상담사가 전문적으로 이것을 정말 오랫동안 했던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 급여를 받고 어떻게 오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거의 해마다 바뀌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질적인 재고를 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근데 저는 이런 방식으로 취업성공 패키지를 계속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업부조 방식을 도입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민간에다가 위탁해가지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지속 가능한 방식은 아닐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취업성공 패키지, 향후 실업부조 제도와의 도입,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노동부 우리 장관님 답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취업 성공 패키지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취업 성공 패키지의 그 품질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작년 말에 취업 성공 패키지 개선 방안도 마련해서 여러 가지 품질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평가 체계나 이런 것도 많이 만들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형 실업 부조가 또 도입된다고 한다면 또 다른 상황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실업 부조 방안이 도입될 때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기능 강화 방안 등 고용 서비스 인프라 전반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전히 이 취업 성공 패키지 내지는 노동부에서 내려주는 위탁 사업을 만회하는 기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방식은 정상적인 그런 방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이게 노동부와 또 밀착이 되어 있고요. 흔히 말해서 유착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아닌 투명한 방식으로 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실업부조 제도까지를 포함해서 하는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을 마련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네, 한정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강주 강산갑의 김동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